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타깝게 좀 안 되신 분은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추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최근 10년 정도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완전 이제 구석에 있는 지문들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답을 고르는데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봅니다. 일단 문제 배치는 이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한 건 5문제가 2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5문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핑크색인가요? 핑크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은 중개 실무 파트인데, 실제 출제자들은 여기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또 확인설명서 서식, 이런 것들도 중개 실무라고 생각하고 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법령에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실무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전체 이제 배치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30문제 정도 출제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5문제, 토지거래 허가 2개, 부동산 거래신고 2개, 외국인 1. 그다음에 중개실무는 명의신탁,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다음에 경매 대리, 주로 나왔던 부분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종합형 문제인데, 문제 질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렇게 시작하면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종합형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옳은 걸 찾는데 이건 정답을 확인하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가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문제 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또 옳은 걸 찾아라. 오늘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체감 난이도는 좀 높죠. 1번은 한 명이 사는 상법상 회사예요. 개설 등록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이고, 2번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3번은 대표자를 제외해야 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이 안 됩니다. 이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번은 반드시 소유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죠. 소유권만 된다고 쓴 거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1번. 문제 3번도 쉽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결격사유를 모두 골라라. 결격사유인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기억 맞고, 니은은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이니까요.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으면 그 임원은 결격이니까 그 법인도 결격이고, 니을은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는 당연히 결격이 아니죠. 그래서 결격인 건 기억과 디귿, 정답 2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A형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중개대상물 아주 쉽게 출제됐습니다. 중개대상물인 걸 다 골라라. 기억과 디귿과 니을이고요. 니은은 우리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바로 가죠.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안 된 자는 결격이니까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맞는 거고, 2번은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양도되어는 안 됩니다. 3번은 자격정지 받고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격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니까요.
그다음에 4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양도대여 쪽이니까. 5번은 뭐 당연한 거고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5번까지는. 6번 문제는 저도 풀면서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일단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를 했는데 일단 기업번은 주택용지, 택지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건 확실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저는 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분양과 관리 대행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대행이 있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분양 대행은 되잖아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분양 대행. 근데 이건 분양을 한다는 건지 분양 대행을 한다는 건지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약간. 일단 해석상 분양 대행과 관리 대행을 한다는 거죠. 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 관리, 관리 대행, 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이니까 분양 대행, 관리 대행 이렇게 읽으라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디귿번은 훨씬 실렸죠. 거기 뭐 거래 상담은 되지만 금융 알선은 없으니까 리을도 말장난이에요. 공매 대상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고요. 뭐 이런 말장난을 치러볼라요. 부동산. 그다음 니을은 미음은 확실히 맞잖아요. 그러니 일단 틀린 걸 제껴서 기역과 디귿과 니을을 확실히 제끼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뿐이다. 이렇게라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약간 생각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6번이. 7번은 분사모소 설치인데 옳은 거 1번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동일 군에는 당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없지요. 둘 수 없고 다음에 1번 틀렸고 그리고 2번은 그냥 분사무소는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3번은 정답이죠.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4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책임자는 그 실무교육을 하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설치신고 1절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8번 문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3번으로 처음에 풀긴 했었습니다만 4번이 좀 논란이 됩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전신고서 두 번째는 휴업신고서 세 번째는 폐업신고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1번은 확실히 맞죠. 첨부하니까. 2번도 확실히 맞습니다. 5번도 그렇고요. 1번, 2번, 5번은 확실해요. 1번에 이전신고서, 그 다음에 2번에 폐업신고서, 그 다음에 5번에 휴업신고서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문제는 4번인데 4번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서에 과연 등록증을 첨부하느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령의 하자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이게 시행령 18조 보시면 되는데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휴폐업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또 폐업, 또 휴업기간의 변경,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이 재개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등록증을 첨부하라라고 법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법령에는 법조문에 분사무소 폐업 신고서를 낼 때, 자 우리가 신고 필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분사무소 서신 신고 필증, 요즘에 신고 확인서라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신고 필증이라고 냈더라고요. 이걸 첨부하는 거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 그러나 법령에 관한 문제, 법령에 근거하여 문제를 푼다면 등록증을 첨부한다가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논란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이의제기도 가능하고 받아줄지는 내가 확실히 알 수는 없네요.
할 수는 없지만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법령의 근거로 한다면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3번으로 이제 틀린 걸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일단 분사모서 설치 신고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책임자 자격증 사본도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제출 서류는 책임자의 실무기록 수료증 사본, 그다음에 분사모서 확보 증명 서류,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된다고 돼 있지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 정답 발표된 건 3번입니다. 근데 4번은 문제가 있다. 자, 9번. 인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장. 옳은 걸 찾아보면 이건 정답만 확인하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3번 지문, 4번 지문은 3번은 최근에도 출제됐는데요. 분사모소 인장은 어디가 등록하느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등록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분사모소 인장이니까요. 분사모소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죠. 가름한다. 틀렸고요. 5번은 그렇죠. 인장 위반하면 무조건 정지죠. 이게 소공이니까 자격정지 되는 거죠. 6개월 범위 안에서. 이게 이제 법률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실제 기준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이제 3개월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격정지, 모든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부과 기준 기간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3개월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10번. 사무소 명칭 문제인데 정답은 1번이고요. 1번은 어렵지 않죠. 2번, 나머지 어디가 틀렸나 볼게요. 2번은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3번은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해야죠. 4번은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중개 명칭 쓰면은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 성명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이다. 11번 문제는 이제 정답이 2번인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푸는 방법은 1번, 2번, 3번, 4번, 5번. 2번 지문이 정답이긴 한데 잘 모르는 지문입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X. 2번 잘 모르겠죠 지금. 잘 모르겠어. 3번 우리 중개대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했다면은 부당한 표시 광고잖아요. 이걸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 다 명시해야 되잖아요. 명시하니까 X. 5번은 우리 그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은 평소 외우고 이런 지문이 아니에요. 표시 광고가 대통령령에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 표시 광고 방법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한다 이런 지문까지 우리가 외우고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맞는 지문인데 일단 4개 제끼고 답을 고른다. 자, 12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게시사항을 고르랬으니까 이제 5번이고요. 1번, 2번 실무기록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고 3번도 사업자 등록증 아니고 4번은 원본을 게시해야 되죠. 다음 12번 문제는 13번 문제는요. 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분명히 써 있고 분명히 문제가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관할 지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잖아요. 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등록증의 재교부만 이루어져야 되죠. 기존의 등록증을 변경해서 다시 교부할 수 있는 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외로 이전이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2번은 일단 건축물 대장은 내지 않아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니까.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대지 않은 건물이 확보했다. 사용 승인 이런 거 같은 건물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 3번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안에 주된 사무소 권한을 등록한 신고하는 거니까 틀렸고 정답은 5번이죠. 등록 한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가 되면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시군구에 다 통보를 해야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 잘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확실한 걸 찍으면 됩니다. 14번은 효 폐업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걸 찾아라. 이거는 뭐 1번에서 많이 연습했던 지문이에요. 우리가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신고 전에 받은 과태료는 그 각각의 무슨 날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적이 승계된다고 그러잖아.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부터. 이거는 과거에도 2번이나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이거 그런 내용이고요. 자, 14번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은 어렵지 않네요.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사무소는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요. 5번 우리 폐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하는 건 아니죠. 자, 15번 갑니다. 15번은 거래계약서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판례입니다. 완성된 때에만 작성 교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2번도 문제 없고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수 기재사항이고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하게 되어 있고요. 5번은 거짓기재 둘계약서는 임등취입니다. 임등취.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자, 16번도 쉬운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틀린 걸 찾아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죠. 그 다음에 보증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 만료로 다시 보증 설정할 때는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4번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는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번 지문은 손해배상 했으면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는 거니까 답이 5번입니다. 17번은 개공갑, 소공의리다. 근데 소공의리 중개 완성시켰다 이 말이지. 틀린 걸 찾아보면 1번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당연히 소공이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니 갑과 을이 함께 서명 및 날인 잘했고요. 3번 소공이가 제출 대행할 수 있고, 그리고 4번은 소공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소공이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거죠. 징역을 받진 않죠. 4번이 틀렸고, 5번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완성됐으니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17번은 정답 4번이고요. 18번 문제는 을이 개공갑에게 중개 의뢰했고 거래계약에 체결됐습니다. 중개 보수 틀린 걸 찾는데 정답 3번 과거에 한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판례인데 또 나왔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연습했던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초과받은 경우도 이걸 정당한 착오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야 됩니다. 해당한다. 나머지는 뭐 다 평소에 봤던 지문들입니다. 19번 가죠. 금지행위 아닌 걸 찾는데 이것도 쉽게 출제됐어요. 그 2번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공이가 그 부동산을 다른 개공의 중개로 임차했으면 다른 개공의 중개로 거래하는 건 직접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4번, 5번은 이번에 신설된 걸 냈더라고요. 꾸단.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 구성하는 거. 이번에 신설된 게 출제됐고요. 이번에 신설된 게 꽤 많았는데 올해 이번 시험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네. 우리 그 교란행위 이런 것도 잘 출제 안 됐고, 그리고 신고센터도 안 나왔고 그러네요. 자, 20번 지정 취소 오랜만에 출제된 거예요. 지정 취소 우리 이렇게 외웁니다. 거, 운, 을, 차, 해, 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없네요. 없고. 그다음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면 기업번에 운영규정을 변경했는데 승인받지 않았죠 지금. 이거 들어가고, 그다음 밑에 미음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다. 차별 공개했다. 이것이 니은이고 니은. 그 다음에 사망 해산, 이거 사망 들어갔으니까 니을 맞고,
그다음에 디귿번은 1년이죠. 1년.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4번 정답 고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21번 교육 파트인데 좀 까다롭게 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사원이면 전원 다 받는 거니까요. 2번은 실무교육 시간은 28, 30이죠. 28. 그리고 3번에 법 제도의 변경사항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에 들어가는데 중개보조원도 틀렸고 사실 중개보조원이 실무교육 받지 않으니까요. 개공과 소공이 받는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에 들어가요. 그리고 4번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우리 개공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5번은 소공은 연수교육인데 시도지사죠. 개공어소 2년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는 거죠. 2년마다. 시도지사가 틀렸습니다. 국장이 아니고. 정답 4번. 자, 22번은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 운영규정 위반했다.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지금.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500과태료 사유죠 이게. 그러니까 운명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만큼은 지정 취소 사유고 이만큼은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거든요. 이 운영규정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2번도 보고 의무를 위반해서 보고하지 않은 거래동구 사업자, 운명, 감독상 명령,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추리했다. 감독상 명령, 500만 원의 과태료 국장이 부과합니다. 등록증 게시 안 한 건 100만 원의 과태료 등록관청 부과하는 거 받고, 그다음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죠. 그리고 5번은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이니까 니을과 미음만 바꿔치기 했네요. 그래서 앞에 3개 2번 정답이고요. 23번은 거래동거 사업자가 뭐 2문제나 나왔어요. 지정 요건 있죠? 괄호 넣기. 괄호 넣기도 해마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 그다음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우리 5, 2, 30개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종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24번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옳은 걸 찾아보자. 성명, 이거 아까 나왔던 지문이 또 나왔어요, 지금. 아까 이런 실수가 만드는데요. 아까 거기 5번 문제에서 4번 지문과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는 자격 정지라고 틀리긴 했고요. 여기는 자격 취소로 맞긴 했고요.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으면 자격 취소죠. 그리고 중개사법 위반에 징역형을 받든 뭐 징역의 집행유예가 됐던 자격 취소가 돼요. 이 법 위반이어야 되고 다른 법 징역은 자격 취소가 아니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짓 기재했다. 둘계약서는 자격 정지죠. 리을은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 그래서 4개 다 옳은 걸로 됐습니다. 정답 5번. 25번 문제.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일부러 문제를 읽게 낸 것 같아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걸 골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걸 골라라. 그러면 기업부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도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거짓으로 개설 등록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그 다음에 2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 등록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임시 중개시설물 역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미음 올해 신설된 부당한 표시 광고죠. 존재하는데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산물 광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사입니다. 과태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26번. 그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 문제인데요. 옳은 걸 찾아보랍니다. 1번은 좀 사이드죠, 지문이. 이행명령, 이행기간 석 달 주는 건 맞잖아요. 근데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근데 답은 쉬웠어요,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고 이행명령 받았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어.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 구한다. 방치 10. 그래서 2번 답이고요. 그리고 이의제기 법에 명문 규정 두고 있죠. 이의제기 부가처분 고지받고 30일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잖아요. 제기 30개 찰내. 그 다음에
4번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다.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중지하고요.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한 번씩.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어렵지 않게 답은 고를 수 있었어요. 27번. 우리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인데 옳은 걸 다 골라보자. 국제연합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이게 매매인지 교환인지 정확히 해야 돼요. 매매면 30일에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근데 교환이나 증여 이렇게 나올 때 60일인 거고요. 네. 30일입니다. 30일 틀렸고 매매니까요. 상속은 6개월이죠. 6개월. 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우리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죠. 그러니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 하나입니다. 이게 처음 문제 풀 때 체감 난이도가 높지 다시 풀어보면 그때는 되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근데 원래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내년이 이제 2021년 32회 시험에 준비하신다면 이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실전에서 푸는 문제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풀어보는 문제죠. 기존의 기출 문제는 내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눈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풀리죠. 근데 실전 문제는 당연히 내가 처음 푸는 문제예요. 당연히 낯설죠. 느낌이. 모르는 게 아니라 체감 난이도는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실전에서 제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마음에 이제 혼란이 오면은 불안해지고 혼란이 오면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게 되거든요. 실전에서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지를 편안한 상태에서 풀어보면 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도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2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지정 절차 문제예요. 지정 절차 오랜만에 출제된 거예요. 1번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는 겁니다. 심의. 의견 듣지 않습니다. 의견 듣지 않고 3번이 정답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랑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하죠. 허가구역을 지정해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아래 행정기관장들이 통지해 준단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어요. 그 공고 내용을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공고 내용을 누구랑 국장과 시군구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 3번이 정답인 거고 4번은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180 이하는 허가 대상 아니죠. 그러면 600제곱미터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10% 이상 300% 이내에서 면적을 따로 공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80제곱미터의 3배라고 하더라도 300% 540이거든요. 그러니 6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다음 29번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걸 찾아보면요. 1번은 쉽네요. 폐업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 거죠. 2번은 우리 그 이패치,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하지 않았을 때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네. 이번에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나왔습니다. 나왔고 처음 출제된 지문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3번은 지금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한 달짜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지금. 한 달짜리 업무정지를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7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일 다시 등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폐업 전에 받은 이거예요. 이거. 폐업을 했고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내가 업무정지를 받았다는 말이죠, 이미. 그러면 업무정지 무슨 날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뭐 되니까? 승계된다.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 업무정지 받은 게 1월 8일, 재등록한 게 12월 5일이면 승계, 아니요. 2월 8일이죠. 제가 잘못 읽었어요. 최초 업무정지 받은 게 2월 8일, 다음에 다시 등록한 거 12월 11일이니까 그때 행정 업무정지 효과가 승계되는 거죠. 승계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4번은 갑이 2019년 1월 8일 한 달짜리 업무정지를 위반했어. 행위를 했으니까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3월 5일 폐업을 했습니다. 12월 5일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기간이 1년이 안 됐죠.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폐업 전에 업무정지의 사유를 위반했던 것으로 지금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해 안 때리는 거니까 1년이 안 됐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은 갑이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를 위반했어. 지금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했는데 3월 6일 폐업했고 2020년 10월 16일 다시 등록했으면 폐업 기간이 현재 2년도 안 됩니다. 아직. 어쨌든 폐업 기간이 3년 이하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하여 정답은 4번이다. 4번.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실전에선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풀면 다 풀립니다. 자, 30번. 개공 갑이고 소공은 을입니다. 중개 보조는 병이고. 알겠네요. 옳은 걸 다 골라보자. 병. 기업번. 병은 외국인이어도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 이번에 처음 출제된 지문이에요.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받는 등록관청은 실무격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자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죠. 고용을 했으면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죠. 옳은 건 기억 하나입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은 명신탁 문제인데 작년에는 중간생략 등기형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계약명신탁 쪽으로 출제가 됐어요. 일단 한번 써볼까요? A 주식회사가 명신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직원 갑과 명신탁 약정을 맺었다. 그럼 이제가 수탁자겠네요. 그 다음에 또 갑은 개공 의뢰 중개에서 병소 엑스 토지를 매수했고 이렇게 매매했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제가 매도인이고 불간에 명신탁 약정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계약 명신탁이죠. 계약 명신탁. 자, 갑니다. 틀린 걸 찾아봅니다. A와 갑 사이의 명신탁 약정은 병에 선악일 묻지 않고 무효이다. 그렇죠. 명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2번은 민법에서 나온 최신 판례인데 여기다 냈더라고요. 민법에도 안 내고. 자,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엑스토지 소유자는 병인가? 그렇지 않다. 2019년에 나왔던 최근 판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매매 계약과 등기가 유효하냐? 그 당시는 이제 매도인이 처음엔 몰랐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몰랐는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 매매 계약은 이미 유효였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무효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니까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갑한테 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엑스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3번. 당연히 A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렇죠? 소유권은 얘가 가지니까요. 현재 몰랐다면 뭐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알았으면 무효가 될 테니까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다음에 4번 갑이 엑스토지를 제3자 정에게 처분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정은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하고 맞고 그 다음에 A와 갑 간의 명신탁 약정을 병이 몰랐을 때는 갑이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최신 판례의 내용이었어요. 32번.
개공갑의중개에서 을은 병 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에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X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초과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보증금 1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 10억.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건 첫 번째 대항력. 대항력은 인정된다. 두 번째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10년 보장. 세 번째 3기까지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그리고 권리금 제도 인정되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장. 이것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1번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3월 1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2번은 우선 변제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틀렸죠. 환산보증금 초과일 때 뭐가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죠. 세 번째, 병은 저 임차인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 요구권. 4번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해봅니다. 어떤 이의제기를 해보냐면 이게 뭐 실무적인 얘기라서 뭐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에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확정일자를 찍어주느냐 이거지.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분명히 이걸 부여하느냐 이거지. 실무적으로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받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일자를 부여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에다가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하는 건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 말은 써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문제 풀 때 좀 혼란했을 거예요. 혼란했을 겁니다. 자, 다음.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개공갑의 중개로 병은 을 소유 용인시 소지하는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의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입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일자 다 받았습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지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은 좀 사이드 지문이에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다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되고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되겠죠. 당연히. 모른다 치고 2번은 병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와 그 신청에 관련된 등 비용까지 다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도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등기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그래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실되지 않고. 그 다음 5번은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간이 끝난 주택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 병은 소액보증금 우선 표유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34번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내용에 공통이 아닌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 평소에 잘 다루진 않습니다만 중개보수 요율표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게 되어 있고 이거 모른다 치고 유효기간 우리가 평소에 그렇죠. 동일하다. 유중대는 동일하다. 유효기간, 중개보수 약정이 기재하는 거,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동일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개보수를 과다 수행하면 차익을 환급하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라는 말은 전속 중개계약서에만 들어있는 말이죠.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자, 35번.
확실히 뒷부분이 좀 더 까다롭긴 하죠. 뒷부분이 문제가.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사항과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정답인데요. 국토의 개입 및 용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고 사항에 개발 제한 사항이란 건 없습니다. 1번 정답이고, 그럼 2번이 어디로 되냐면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데 지금은 이제 가격과 관계없이 다 들어가죠. 가격 관계없이 3억 이상에도 상관은 없어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서 제출할 때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신고서 함께 냅니다. 매도인은 거기에 서명 날인하지 않아요. 3번은 신고서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공급 계약 전매일 때는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추가 지불액을 다 각각 다 적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은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 급합건축물은 연면적을 정의가 바뀌었고, 5번은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정답은 1번, 36번. 경매 문제입니다. 경매 문제. 1번이 정답인데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를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니까 압류의 효력 발생 후 유치권 취득한 자예요. 그 자에게는 유치권을 담보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죠. 압류 효력 발생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평소에 많이 봤던 지문들이고요. 2번 차순위 요건이죠. 최고가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되고, 매각 대금을 다 냈을 때 권리를 취득하고,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의 매수 신청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보증도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5번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더라도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37번. 틀린 걸 찾아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데,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갑은 당연히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갑은 대리 행위할 때 매각장소 집행법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 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하죠. 그리고 4번은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 업무정지 기간은 한 달부터 2년입니다. 2년.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합니다. 38번 올해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 뭐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언젠가 나올 것으로. 모든 확인 설명서 4가지 있죠.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공장, 재단용의 공통 기재사항을 고르라고요. 공통인 건 기억번, 공통입니다.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 있어, 비주거용 없고, 비에는 비가 없다고 그러죠. 토지는 있고, 입구항공이 없고요. 공통 아닙니다. 거래 정업의 공통입니다.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만 있습니다. 주거용만. 공통 아니죠. 니을은 실제 거래 관계, 공시대전 물건의 권리사항은 공통 세부죠. 그래서 공통입니다. 기억, 디귿, 미음. 3번 정답입니다. 39번 중개보수 문제인데 좀 복잡하게 썼어요. A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A시에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갑입니다. 개공갑이고, 그 다음에 B시에 있는 을 소유 건축물입니다. B시에 있는 을의 건축물인데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이다. 주택의 3분의 1이면 주택 외로 가야 되는 거죠. 주택 외. 근데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중개했고, 동시에 을을 죄송합니다. 병이죠, 병. 그러니까 이자는 매도인이었잖아. 이자는 매수인이었죠. 근데 다시 누구를? 을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또 했다. 이게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했고, 매수함과 동시에 임대한 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했으니까 뭐만 받아요? 매매만 중개보수 받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일단 어디 조례를 받느냐 이거죠. 어디 조례를 받느냐? 당연히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로 받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로 받고,
주택의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로 해야 됩니다. 주택 외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는 받지 않고 뭐만 매매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골라보면 기업번 개공갑은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죠? 다 받을 수 있죠. 두 사람 모두에게. 개공이 중개했으니까요. 공동 중개항이 아니잖아요. 갑은 이리은 갑은 B, C가 속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한다. A씨죠. A씨. A씨인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어차피 틀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는 조례가 없거든요. 조례가 없죠. 어차피 틀리긴 했어요. 디귿번 중개보수 계산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맞죠? 매매만 받으니까. 니을은 주택 중개보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 외를 적용하는 거죠. 주택 외. 그러니 기역과 디귿입니다. 2번 정답이고. 40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로 옳은 걸 찾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 아니죠. 3개월이 아니고 30일. 신고한청에 단도 신고할 수도 있고 공동 신고할 수도 있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숫자가 틀렸습니다. 2번 조정 대상 지역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5억입니다. 매수인이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단도 신고하는 거죠. 매도인과 공동 신고하는 게 아니라. 3번은 권리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신고한청이 된다. 좀 사이드에서 내려고 했던 거죠. 부동산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이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장도 말하고 특별자치 행정시장도 다 포함되는 거죠. 맞고요. 4번은 개공이가 거래계약서 썼으면 개공이가 신고해야죠.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전체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8번 문제는 좀 이해제기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시험 분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3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결과 있기를, 한 해 건강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도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